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실전 사주반 520강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20강 내용은요,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 사주의 저장 창고 열어서 활용하는 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실전 사주를 보면서 같이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명리학의 체계에서는 그 창고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어떤 에너지를 저장, 보관, 안정되게 지속 유지시키는 거.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변에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들이 많죠. 뭐 보조 배터리, 뭐 음식물을 저장하는 냉장고, 뭐 전기를 저장하는 다양한 뭐 전기 배터리, 뭐 이런 종류들, 뭐 물을 저장하는 뭐 댐이라든가, 뭐 열을 저장하는 뭐 핫팩이라든가, 보일러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주에는 오행을 저장하는 창고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고라고도 표현하고 묘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게 뭐 그냥 개념 차이예요. 그냥 고라고 보는 게 낫죠. 근데 이제 12운성에서는 임묘지라고 하는 것들이 특정 오행의 기운을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만 활동시키게끔 이렇게 영역 제한을 하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뭐 좋거나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되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나쁜 일일 수도 있어요. 가끔 어떤 분이 나는 당신의 마음에 빠져들고 싶어요.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게 한마디로 나 너에게 갇히겠다. 너가 나의 무덤이 되고 싶다. 뭐 어떤 도둑이 나는 보물 창고에 갇히고 싶어요. 뭐 나는 먹는 것이 가득한 곳에 갇히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도 어떤 곳에 내가 들어가 안주하는 뭐 그런 형태니까 세속 생활에 지치고 힘들었던 사람이 난 조용하고 안전한 무슨 뭐 산사의 템플스테이나 뭐 조용한 별장 같은 데를 가서 그곳에서 자연 속에 묻히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도 특정 에너지를 어떤 저장하거나 담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내 사주의 재물 창고를 활용하려면, 그래서 여러 가지 저장고 중에서도 재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제가 재고의 스위치를 찾아라 하는 겁니다. 자, 재고 활용법 한 서너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재고의 스위치를 통해서 사용하는 법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우선 창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 장 더 자료를 보내드렸는데요. 이 창고에 대한 어떤 해석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각 오행들마다 창고들이 있을 텐데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일주가 병정화 일주라서 오늘 이 병정화 일주를 기준으로 좀 그냥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오행 일주들은 뭐 이렇게 좀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 병정화 일주 기준으로 지지의 진술충미라고 하는 4개의 창고가 있습니다. 진술충미. 각자 무슨 창고가 되냐면 병화하고 정화, 이 화일간들을 기준으로 해서 진토, 술토, 축토, 미토가 있는데 이 고의 용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병정화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진토는 관고, 술토는 이건 일명 비경겁제를 저장하는 기운이라서 양인고, 축토는 금의 기운을 저장을 하는데 금의 기운이 병정화한테는 재물이 되기 때문에 일명 재물창고 재고가 되는 겁니다. 재고. 다음에 이 미토는 해묘미를 저장하기 때문에 목국, 해묘미 목국의 저장 창고니까 일종의 인성창고, 그래서 인성고가 됩니다. 자, 각각의 진술충미는 지지의 무언가의 기운이 천간으로 돌아다니게 되면 야, 너 일로 다 들어와, 다 일로 들어와, 다 일로 들어와 같은 형태로 집어넣습니다. 마치 집집마다 요즘에 장마철이라서 제습기 많이 돌리죠. 그 제습기가 하는 역할이 뭐죠?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수분 보고 야, 너 다 일로 들어와, 다 일로 들어와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아놓은 수분을 어딘가에 이렇게 저장을 해놓죠. 뭐 집에 만약에 저금통이 있다 그러면 저금통은 뭐 하는 애까? 굴러다니는 동전들을 이렇게 저장해 놓는 동전 저장 창고 같은 거고, 또는 무슨 적금을 들고 있다. 그럼 평상시에 푼돈을 거기다 넣어놓으면 나중에 목돈이 생기는 그것도 일종의 저장고 같은 역할이 되는 거죠. 자, 진토는 광고, 뭐 이렇게 표현하죠. 이 진토는 천간의 임수와 신금하고 임수를 딱 저장해서 가둬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금이나 임수가 지지에서 진토를 만나게 되면 야, 여기는 조심히 다녀야 돼. 조심히 다녀야 돼. 꼭 무슨 느낌이냐면 댄스가 장례식장에 간 느낌.
개그맨이 독서실에 간 느낌 같은 거죠. 개그맨이 독서실에서 거기서 개그를 하면 곤란하죠. 얌전히 있어야죠. 뭐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신금이나 임수는 진토에 가면 좀 주의가 필요하다. 조신하게 지내야 한다. 인묘지에서는. 마치 평소에 재롱을 잘 부리는 사람이지만 뭐 불같은 할아버지 앞에서는 얌전히 조용히 있어야 된다라든가. 우리 집 애기가 잠에서 깨면 안 되니까 우리 애기 잠들 땐 조용히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느낌. 뭐 술토 같은 경우는 병무를 임묘하고요. 요 축토는 경기정을 임묘하고 요 미토는 간목이나 개수를 보면은 임묘작용 이렇게 집어넣어서 저장하는 작용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고의 작동 키워드가 있는데 작동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심적인 거 하나만 뽑을게요. 작동 키워드는요, 창고의 지장간 성분이에요. 창고의 지장간 성분. 근데 보통 이 진술충미에는 지장간이 3개씩 있죠. 이 3개가 다 어떤 스위치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스위치를 뽑는다 그러면 이 진토는 기본적으로 수기운을 저장을 해서 개수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 개수가 가장 강한 작동 스위치입니다. 물론 을목도 있어요. 다음은 술토 같은 경우에는 화의 기운을 저장을 하고 이 병화를 임묘시켜가지고 정화의 형태로 압축 저장을 하기 때문에 정화. 그러니까 지지에 술토가 있으면서 천간에 정화, 부록으로는 신금. 정화나 신금이 있으면 저장 스위치가 있다. 물론 지장간 중에 무토도 있죠. 무토나 기토. 축토 같은 경우에 금기운을 저장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작동 키워드는 요 금기운이 신금이 됩니다. 요 미토는 목기운을 저장하기 때문에 요 저장된 목기운의 압축기운인 을목입니다. 좀 특이하죠? 간목은 갖다 집어넣어 버리는데 을목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마치 집에 강아지가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집 안에 넣어놓지만 한 마리는 안 가둬. 마치 그런 거. 얘는 주간반이고 얘는 야간반이라서 오늘은 얘를 가둬놓고 얘는 풀어놓고 다음 날은 얘를 가둬놓고 얘를 풀어놓고 뭐 이런 느낌인데 이 미토가 목의 저장 창고니까 천간에 갑이 됐든 을이 됐든 목 기운이 돌아다니면 다 임묘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야. 천간에 간목만 잡아가두고 을목은 잡아가두지 않아. 을목은 미토 땅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미토는 여름 기운인데 을목은 여름 기운에 안 죽잖아요. 을목은 여름 기운이 자기 세상인데 대신 뿌리를 상징하는 간목은 여름의 끝자락이 오면 이제 활동이 정지가 되는 거죠.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이 을목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키워드 글자들이 지지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고를 여는 스위치가 됩니다. 일명 재고의 방출이에요. 댐이 물을 모아놨다가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면 그 물을 방출을 하게 되죠. 뭐 농업용수가 많이 필요하거나 뭐 홍수가 날 것 같거나 그러면 이제 방출된 물들을 쫙 풀어내는 거. 마치 적금 3년 동안 부었는데 만기일이 다가왔거나 뭐 그동안 그 저축한 돼지 저금통이 꽉 찼거나 뭐 특정한 조건이 완료가 되면은 저장된 거를 방출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저장 창고의 중심 기운이 지지에서 올 때도 그렇습니다. 지지에서 올 때. 그럴 때가 어때냐? 진토하고 삼합을 하는 자수, 술토하고 삼합을 하는 오화, 축토하고 삼합을 하는 유금, 미토하고 삼합을 하는 묘목을 얻게 될 때, 그럴 때 저장된 것을 대방출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이 저장 창고를 갖다가 충이나 형을 하는 기운들이 들어와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깨져서 튀어나오거나 저금통 탕 했더니 나오거나 아니면 저금통을 형으로 좀 비틀었더니 거기서 동전들이 좀 삐져나오거나 그 다음에 가끔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죠. 내가 적금 10년 만기 적금을 한 5년째 붓고 있는데 지금 긴급하게 좀 목돈이 조금 필요한 일이 생겼어. 근데 그 적금을 깨면 빚내기는 좀 그렇고 적금을 그냥 깨려고 했더니 그 적금을 든 회사 측에서 이 적금을 담보로 해서 얼마까지 저리로 대출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은 그 적금 낸 거에서 일부의 금액을 받아갈 수 있죠. 물론 거기에 이자를 내야 되는 황당한 일이 좀 있기는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이 저장해 놓은 거에서 일부를 꺼내가는 형태. 천간 이렇게 천간의 개수, 정화, 신금, 을목이 뜨면은 저축된 거에 빨대 꼽아가지고 거기서 저장된 거를 이렇게 뺏어 쓰는 형태고 지지에서 이렇게 자수, 오화, 유금, 묘목이 오게 되면은요 저장된 것을 방출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럴 때는 저장 창고가 방출되다. 그래서 많이 저장돼 있었으면 많이 나올 거고 뭐 저장해 놓은 게 없으면 뭐 별로 안 나올 거고 뭐 그런 상황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좀 내용들을 보죠. 내사주의 일간 기준으로
양인고, 식상고, 재고, 관성고, 인성고 얘네들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같은 거를 좀 보는 건데 일단 무엇의 창고가 있으면은요 그 사주의 주인은 해당 오행을 잘 다룹니다. 그 말인즉슨 어떤 사람이 식상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식상 창고라는 것은 식상을 넣었다 뺐다 자유롭게 조절하는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죠. 그럼 그 사주는 식상을 잘 다루는 사주예요. 그럼 그 사람이 상징하는 식상, 뭐 아랫사람, 제자, 뭐 제주꾼, 재능 이런 것들을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이렇게 다룰 수 있다. 남자 같은 경우에 재고가 있으면 돈을 잘 다루는 사람, 여자를 잘 다루는 사람, 내 소유물 관리 영역을 잘 다루는 사람, 여차하면 그냥 확 넣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확 방출도 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뜻이라는 거죠. 뭐 비견겁제를 저장할 수 있는 양인고, 뭐 비겁고 이런 게 있으면은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관고가 있으면 관을 잘 다루는 사람, 식상고가 있으면 식상을 잘 다루는 사람, 재고가 있으면 재성을 잘 다루는 사람, 인성고가 있으면 인성 창고를 잘 다루니까 뭐 스승이나 지원 대출도 잘 받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확 도움을 펼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들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 각각의 창고가 있으면은 또 해석을 할 때 어떤 물상으로도 많이 나타나느냐 이건 그냥 참고로 좀 재밌게 보세요. 양인고가 있으면은 양인의 고장은 무슨 군사 집단, 군대, 뭐 경찰서, 무술관, 체육관,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모였다가 또 휙 사라졌다가 또 사람들이 우르르 모였다가 뭐 체육관, 무슨 운동 경기장, 뭐 큰 스타디움, 뭐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경찰서만 있는 거 아니죠? 뭐 교도소 같은 데도 있고, 뭐 옛날로 치면 삼청교육대, 무슨 훈련소, 뭐 이런 것들도 사람이 우르르 모였다가 빠져나갔다. 뭐 공장에 사람들이 우르르 모였다가 빠져나갔다. 무슨 광장에 사람들이 우르르 모였다가 빠져나갔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다음 식상고. 식상고는 뭐 아랫사람, 제자, 뭐 종업원, 뭐 이런 형태들도 되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녀, 자식도 되는 거고, 학교, 뭐 학원, 교육 관련 기관, 뭐 어린이 놀이터, 뭐 사찰 이런 것도 일종의 식상고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성고, 뭐 보통 재물, 뭐 재물 창고 같은 건데, 뭐 은행,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곳이죠. 뭐 금융기관, 뭐 금고, 뭐 돈 창고, 뭐 회사. 뭐 이런 형태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재고 가지신 분들 중에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관성고, 관성은 관살고, 정관이면이야 평관이냐에 따라서 관성이 될 수도 있고 관살이 될 수도 있죠. 관성은 권력, 명예, 뭐 사람들을 이리라 저리라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권력 중심 집단, 권력 중심 집단이면 뭐 검, 경, 뭐 군대,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사람을 강제로 뭐 잡아 가두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들이겠죠. 권력 조직, 뭐 이거를 뭐 다르게 표현하면 뭐 도둑놈집, 뭐 도둑소굴. 도둑놈집이나 도둑소굴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게 이제 편관고일 때 이제 얘기겠죠. 편관고일 때. 뭐 귀신집, 교도소. 이게 교도소는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하고. 인성고. 인성고는 인성이라는 거는 교육, 문화, 예술, 뭐 학문, 정보, 데이터베이스, 컨텐츠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건데 뭐 문서 이런 것도 되죠. 뭐 학교, 학원, 뭐 사찰, 문서, 뭐 도서관, 각종 인증기관. 인성이 식상을 보면 식상의 활동을 인증평가합니다. 비겁을 보면 또 사람을 인증평가하고요. 뭐 인증기관, 뭐 휴양, 힐링, 뭐 휴양 힐링은 편인일 때 더 가깝겠죠. 이제 원래 편인의 모토가 수고하고 지친 자들아 이곳에 와서 모두 쉬어라. 이거 이제 교회에 써 있는 문구죠. 교회가 편인기관이에요. 교회, 사찰 이런 데가 안식일 지켜라. 그게 뭐예요? 편인도식 하라는 소리야. 그게 왜 한 달 내내 일하냐? 일주일에 하루씩을 쉬어야 한다. 그게 편인의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식신이 마치 새마을운동처럼 천리마운동처럼 열심히 일해라 같은 게 식신의 모토라면 편인은 쉬어라라는 어떤 그런 모토라고. 삶에 지친 사람들은 좀 쉬어라 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쉰 사람들은 좀 일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자, 요게 내 사주의 진술충미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진술충미 중에 뭐 하나라도 있으면 또는 대운에서 들어오면 또는 뭐 2개나 3개 있으면 이런 능력들을 모두 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요 강의에서는요. 그중에서도 재성창고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2개 사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이 주인공이신데 한국에 계신 이분은 한국 부자세요. 자산이 한 2천억 원 정도 되시는
자산 사업을 하시는 남자분이십니다. 이제 신사년생인데 이제 나이가 꽤 되셨죠? 지금 나이가 이제 80대가 되셔서 이제는 사업에서는 은퇴를 하셨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 지내시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좀 옛날 분이시라. 다음, 요 왼쪽에 있는 분은 이분은 외국 분이세요. 제가 사주를 직접 본 건 아니고 세계 1위 부자인 빌 게이츠의 사주입니다. 이 빌 게이츠 사주의 시주를 잘 몰랐다가 몇 시에 태어났는지 몰라서 제가 시주가 술시 아니면 해시일 거다라고 봤는데, 그래서 경술시 아니면 신해시일 거다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이 외국 분들은 이렇게 뭐 어느 자료를 뒤지면은 이게 태어난 시까지 나오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어난 몇 시에 태어났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분은 그게 확인이 된대요. 근데 보니까 해시에 태어나셨대. 그래서 이분은 아마 술시일 거나 해시일 거다라고 했는데 해시가 맞구나. 이렇게 보는 케이스입니다. 이 두 사주의 특징은요. 사주에 전부 다 재물 창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재물 창고를 가지고 있으면요. 재물을 이렇게 쌓아서 모아 놓을 수 있습니다. 재물을 쌓아서 모아 놓을 수도 있고요. 또 재물 창고가 열릴 때는 또 재물이 확 펼쳐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재물 창고가 좀 필요해요. 선생님 무슨 일주시죠? 네? 선생님 일주가 무슨 일주세요? 정화 일주세요? 그럼 병정화 일주네요. 그러면 선생님은 축토가 재물 창고겠네. 축토. 선생님이 기토 일주죠? 기토 일주가 수를 집어넣으니까 진토죠, 진토. 그럼 선생님은 진토가 재물 창고, 선생님은 축토가 재물 창고. 호신생은 원래 갑을목 일주가 재물 창고가 좀 특별히 따로 없어요. 재물 창고가. 굳이 가장 비슷한 거 뽑으라 그러면은 네, 술토 뭐 정도로. 자, 이 가운데 분 사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제가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재고의 스위치를 찾아라라고 해놨는데, 재고의 스위치가 뭐냐면요, 내 사주에 재물창고가 있다고 치면 재물창고에서 지장간이 천간으로 투출되거나 원국에는 없지만 뭐 대운 정도에서 오거나 이럴 때 해당 인자가 재물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빨대 같은 겁니다. 그렇죠? 뭐 돈이 쌓여 있는 곳에 뭔가 기운을 팍 뽑아가지고 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 빨대 같은 요소죠. 요 가운데 있는 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주에 재물창고가 어디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이신데 사주가 신사년, 신묘월, 병인일, 기축시로 되어 있는데 진술충미 중에 축토가 재물창고예요. 축토는 사유축 운동을 하기 때문에 금기운이 저장되어 있는 창고입니다. 축토라는 재물창고가 있네요. 근데 재물창고가 연월일시 중에 지금 시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창고가 좀 일찍 발현될까요? 늦게 발현될까요? 늦게 발현됩니다. 늦게. 자, 근데 이 사주는 재물기운은 일찍부터 뜨는데 재물창고는 늦게 떠요. 보통 이런 형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인생 전반부에는 동전이 굴러다니는데 저금통이 없었던 거고, 인생 후반부에 뒤늦게 저금통을 구해가지고 굴러다니는 동전을 싹 다 집어넣어서 원래 동전이 돌아다니는데 저금통이 없으면은 돈이 없을 때는 없고 또 많을 때는 많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기도 쓸데없이 막 전기가 버려지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전기가 모자라서 쩔쩔매는 시기가 있는 거죠. 물도 쓸데없이 홍수가 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물이 많이 모자랄 때도 있고, 그래서 물이 많이 남아돌 때 저장을 했다가 물이 모자랄 때 갖다 쓰는 게 창고의 목적이잖아요. 남는 거 집어넣었다가 필요할 때 더 꺼내서 저장했다 쓰는 거. 뭐 음식 창고인 냉장고가 딱 그런 거죠. 오늘 먹고 남은 음식 넣어놨다가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일주일 후에도 먹고 뭐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오늘 안 먹으면 양이 많이 남아도 내일은 다 상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이런 사주는 인생 전반부에 이게 지금 보세요. 시주가 작동하기 전까지는, 이 사주 시주가 작동하기 전까지는 천간 재성이 전부 허공에 떠 있어요. 물론 요 신금이 요 사중 경금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죠. 그렇다면 사회궁의 재성은 누구의 뿌리를 가진 돈이라고 볼 수 있을까? 먼 곳에 있는 비견들에 의해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재물활동을 하면서 그들의 영역에서도 경제재물하고 나의 영역에다가도 그 경제재물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거를 내가 받아쓰게 된 거죠. 나도 저거 하고 싶어요. 병신합, 더블합을 하게 된 거죠. 월간에 떠 있는 경제재물활동과
연간에 떠 있는 경제재물 활동이 같다는 것은 생활권 내에서 먹히는